기각이냐 인용이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어찌됐든 그 결론은 조만간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문영배 소장이 어제 재판을 마무리하면서 25일 다음 주 화요일에 한 번 더 변론 기일을 잡았다. 그러면서 최후 변론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 사례들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최후 변론 종결 후에 한 보름 정도, 14일, 11일, 약 2주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선고를 했던 과거 사례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늦어도 3월 중순 정도에는, 그러니까 지금 탄핵 심판 선고가 3월 둘째 주, 3월 10일에서 14일 혹은 좀 늦어진다 하더라도 17일에서 21일 이 기간 중에는 선고가 내려지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지금 과거 사례를 비춰봤을 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60일 이후에 이제 대선까지 치러야 되는 상황이어서 만약에 인용 결정이 나온다면 말이죠. 그렇게 되면 5월 장미 대선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지금 거의 사실상 시간이 많이 다가왔다라는 부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3월 말, 3월 중순 이제 선고가 내려지고 나면은 그 이후에는 굉장히 뭐든 빠르게 흘러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판관들이 사실상 평일을 거쳐서 토론을 굉장히 장시간 2주 정도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때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경현 대변인님. 이때 어떤 결론, 어떤 식의 흐름으로 좀 갈 것 같습니까? 혹시 좀 늦춰질 수도 있는 건가요? 저는 생각보다 조금 늦춰질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12월 계엄과 탄핵 이후에 네. 그때 국민들이 이 계엄의 사태를 바라봤을 때 그때는 아무래도 이제 계엄이 곧 내란이다. 그런 어떤 목소리가 좀 크게 작용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의 수사도 그렇고 네. 체포영장 발부나 구속 그런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 그런 분위기로 좀 휩쓸려 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통령이 체포되고 구속 기소되면서 사람들이 대통령이 왜 계엄을 했을까 본질적인 어떤 이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면서 여론 지형도 좀 바뀌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검찰 진술도 초기에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헌재 재판 과정에서 그 진술을 번복하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홍장원 1차장의 메모 자체가 물증으로서 의미가 없다는 것도 알려지면서 네. 과연 헌재가 추가적으로 기일을 더 잡아야 된다, 그런 목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헌재가 어떻게 보면 11차례 기일로 마무리를 진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그런 목소리가 있는 만큼 헌재 재판관들 또한 그 평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깊숙한 논의를 한다면 저는 5월 말 정도에, 아니 3월 말 정도에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규현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뭐 그것보다 훨씬 빨라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25일 날 최종 변론을 하면 물리적으로 3월 4일 그 다음 주가 되겠죠. 3월 네. 4일 화요일의 경우는 7일 정도가 경과하고 3월 6일은 이제 9일 정도가 경과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9일. 심판 기준으로 하면 이제 11일보다는 이제 빠른 건데 네. 물리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 이상의 어떤 심리가 필요하냐,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죄송합니다. 탄핵 사유의 쟁점은 명시적으로는 8가지나 됐습니다. 네. 8가지도 뭐 절차 관련된 2가지가 있고 뭐 K스포츠 위르자단 사건, 뭐 세월호 언론 탄압 등등해서 8가지 쟁점이었고, 당시에 관련된 수사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최순실의 국정농단 특검을 통해서 수사가 이루어진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심리기한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건은 이미 11차 변론 진행되는 과정을 봤듯이 쟁점이 간단합니다. 뭐 비상계엄 자체, 또 포고령, 국회 계엄권 투입, 선관위 투입 4가지가 핵심이고, 관련된 내용들은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공소장, 또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공소장, 수사 자료 등이 다 증거로 채택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헌법 위반 여부,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어렵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면 네. 빠르면 3월 첫째 주의 선고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근데 쟁점은
작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해서 적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진술들이 번복되는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럼 좀 더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거나 숙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진술 번복이라고 하면 이제 주로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거는 곽종근 사령관하고 홍장원 네. 차장에 대한 내용일 텐데 과연 재판관들이 지금까지 진행 과정을 보면서 네. 이 부분에 대한 진술 번복으로 인해서 주요 증거에 대한 신빙성 탄핵 여부 때문에 결론 자체에 대한 또 다른 숙고가 필요한가? 그렇지 않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관련된 증거는 홍장원 차장의 진술이나 그 메모장 외에도 방첩사 내부에 지시된 내용, 또 조지호 경찰청장의 뭐 수사 자료 등등을 통해서 동일하게 확인되는 증거이기 때문에 홍장원 차장의 진술이 상세한 부분에서 몇 가지가 이 흔들리고 다시 이 번복됐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대통령으로부터 출발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지시라든가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한 뭐 그 봉쇄 등에 관련된 증거는 곽정근 사령관이나 홍장원 차장이 아니더라도 다른 증거에 의해서 충분히 보충되기 때문에 그 판단 때문에 기일이 더 필요하다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 아마 3월 원칙제로 이대로 가면 네. 이제 3월 10일, 11일 이쪽 저쪽에서 선고될 가능성이 좀 커요. 물론 이제 그보다 한 일주일 정도 늦춰질 수도 있겠죠. 이제 3월 중순이 되는데 뭐 그렇게 큰 변수는 없을 걸로 봐요. 하지만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일단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확신을 하면 네. 그냥 헌재의 어떤 타임 스케줄을 그대로 받아들일 겁니다. 근데 만에 하나라도 그렇지 않고 반대의 어떤 인용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또 다른 또 아주 극약적인 어떤 처방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헌재도 어쩔 수 없이 시간을 뒤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 변수가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뭐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탄핵이 네. 기각됐다는 걸 좀 확신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사실 그 변호인단이 뭐 중대한 결심 그런 거 했는데 네네, 이제 그 얘기는 쏙 들어갔고요. 네. 그다음에 승복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뭐 헌법재판소가 정한 스케줄에 의해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속도전, 뭐 공정성 이 논란도 앞으로 좀 더 계속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